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2623강 자살자 22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이요,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져요. 대자연이 각자에게 맞는 환경을 준다는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스스로 생을 포기할 만큼 그런 힘든 어려움을 주는 걸까?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 글의 답변이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아, 맞아요. 뭐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라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외부 요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딱 짚어내더라고요. 네, 보통은 사회구조나 개인의 심리 이런 걸 퍼고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은 노력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잣대, 그리고 나이, 마지막으로 지식인이라는 특정 집단의 사회적 책임, 굉장히 독특한 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이 제시하는 어쩌면 좀 들으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주 파격적인 주장들을 하나씩 뜯어볼까 합니다. 자살이라는 현상, 그리고 그 너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요. 아마 듣고 나시면 생각이 좀 많아지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글이 내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정말 충격적일 만큼 단호하거든요. 자살의 근본 원인이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이다. 네. 솔직히 이 말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피해자 탓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글이 말하는 노력의 의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가까워요. 근데 내가 가진 역량이랑 내가 바라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바라는 헛된 꿈을 꿀 때 문제가 시작된다고 봐요. 헛된 꿈이요? 네. 그 꿈이 현실에서 좌절되면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사회나 남을 탓하게 되고요. 그 불만과 좌절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죠. 네가 노력한 만큼 잘 살아줘야지. 노력을 안 했는데 네가 헛된 꿈을 너무 크게 가지고 안 된다고 불평하는 자는 네 목숨을 앗아간다. 이 구조를 보면 무슨 절대적인 법칙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목숨을 앗아가는 주체가 바로 대자연인 거고요. 네. 근데 이 대자연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이나 바다 이런 자연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나 법칙, 뭐랄까 일종의 아주 엄격한 인과응보 시스템에 가까운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네가 한 만큼 정확하게 돌려준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는 이걸 스스로 받는 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살면서 대자연이 계속 과제를 주는데 그걸 자꾸 피하고 미루다 보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14살이라는 구체적인 나이를 딱 기점으로 잡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14살이요. 그 이전에는 자살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희박하지만 14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이 생기고 미뤄뒀던 과제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책임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셈이죠. 개인의 책임 쪽으로 이야기가 쭉 흘러가나 싶었는데 이 글이 갑자기 나이를 기준으로 그 책임의 주체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넘겨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지점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특히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해서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잣대를 들이대죠. 청소년의 자살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 논리가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네. 자식이 죽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다. 그렇다면 그 고통의 원인도 부모에게서 찾아야 한다.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뒷받침해줄 현실적인 환경, 예를 들면 경제적 안정이나 정서적 지지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건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기대치만 너무 높게 설정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기대와 현실의 격차에서 오는 압박감을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기대한 만큼 미치는 겁니다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요. 아, 부모의 기대가 클수록 자녀를 잃었을 때의 고통도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 결국 그 고통의 크기가 곧 부모의 책임의 크기라는 거죠. 와.
근데 여기서 정말 더 파격적인 주장이 나오잖아요. 네. 표현을 쓰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섬뜩했어요. 한 생명의 희생을 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본다는 시각이니까요. 맞아요. 굉장히 도발적인 관점이죠. 근데 이 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어야만 부모 세대와 사회 전체가 우리가 뭔가를 단단히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일종의 충격요법 같은 거네요. 네. 그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사회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결국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생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걸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반면에 30대 후반이나 40대, 그러니까 충분히 사회생활을 겪은 성인의 자살은 완전히 다르게 보더라고요. 네, 180도 다릅니다. 이들은 이미 성인으로서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할 나이이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겪는 그 엄청난 고통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몫이라고 봐요.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건 결국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꽃다운 나이에 자식을 잃었을 때처럼 미칠 듯이 고통스러워하진 않는다. 이 설명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이미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몫의 고통을 다 겪고 갔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는데 네가 다 미치고 갔거든요. 이 표현이 정말 날 것 그대로더라고요. 그 표현이 이 글의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죠.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그 지독한 고통을 본인이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남은 가족에게 전가될 고통의 총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논리예요. 아, 이렇게 연령대별로 책임의 소재, 그리고 죽음의 의미까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 이게 이 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개인의 노력 부족이 된, 부모의 잘못된 기대된, 어쨌든 자살률이 높다는 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갑갑하고 어딘가 꽉 막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글은 이 막힌 것을 뚫어줄 해결사로 아주 명확한 대상을 지목하더라고요. 바로 지식인입니다. 맞습니다. 글의 주장은 딱 이거예요. 이미 백성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나라의 경제와 사회 기반을 다 닦아놨다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은 다 했다. 네, 자신들의 역할은 다 했다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 나서서 사회 해오를 뚫어줘야 할 때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이라는 게요. 단순히 학위가 높은 사람이나 교수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글에서 말하는 지식인은 학력이나 직업으로 딱 규정되지 않아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꿰뚫어보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지칭해요. 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방향을 아는 사람이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 지식인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지식인들이 자기 역할을 외면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만 읽으면서 현실 문제에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나요? 그 경고 수위가 엄청나던데요?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죠. 세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다 죽으면 그 영혼은 한이 맺혀서 저승에서도 구천을 떠들게 되고 절대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와, 심지어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지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식인들이 사후에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오싹하네요. 결국 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인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물질과 환경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다. 이 문장의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고 해도 그들은 그냥 물질을 쌓아두는 창고지기에 불과하고 그렇죠. 창고지기.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 아는 지식인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런 선언처럼 들려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개인적인 욕심, 명예욕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사회를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때 비로소 세상이 빛을 발하고 땀 흘려 일한 백성들이 보람을 찾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지죠. 심지어 이런 가르침과 법을 내놓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지식인들을 이끌고 돕겠다. 이런 의지까지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사회 비평을 넘어서서 거의 행동강령이나 선언문에 가깝게 느껴졌어요. 네, 이 글의 최종 목표는 분석이나 진단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들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하는 데 있는 거죠.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바로 당신들이 이 사회를 구할 힘을 쥐고 있다. 이 사실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글은 정말 강렬했네요.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과 욕심의 불균형에서 찾고 또 연령에 따라 그 책임을 다르게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지식인의 손에 쥐어주는 아주 독특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네, 젊은이의 죽음을 사회 발전을 위한 걸음으로 보는 관점이나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시각은 곱씹어 볼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구나. 아,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무거운 책임과 함께 온다는 걸 아주 강하게 일깨워주는 글이었습니다. 글은 마지막에 이런 강력한 경고를 남깁니다. 지식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세상은 두 번 다시 웃는 일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곱씹어 보시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사회를 꿰뚫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과거처럼 소수만이 지식을 독점하던 시대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방대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각자는 이 글이 말하는 지식인의 책임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